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완전 종목의 저자이고, 셀러스쿨, 네, 셀러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오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돼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제 말에 조금 더, 네, 최호차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멋지시네요. 네. 오늘 이제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돼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사실은 준비해서 시작하는데 혼자 하시면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같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도와리랑 같이 하거나 요즘에 또 유튜브에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도 있어요. 뭐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하면, 뭐,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내야 되고, 뭐, 구청에 가서 통신 판매를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잡스러웠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앉아서 컴퓨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인 명의의 핸드폰하고 컴퓨터 들고 오시면,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내고, 바로 이제 하루나 이틀 안에 승인 나고요. 통신 판매, 그것도 정부24시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신청해서 또 통신 판매 낼 수가 있고요. 오픈몰 가입 5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한 5분에서 10분이면 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전처럼 절차가 까다롭거나 번거롭진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거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준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오픈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월세 내면은 가게는 내는 거잖아요. 다만 그 가게를 무엇으로 채워서 어떤 장사를 할 건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가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잘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알고 싶거나 이 기대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Q&A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린다면 저는 지금 플로우이스tet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도매몰 오아시스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지큐라는 해외 구매 대행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 네, 국내 최초로 보급한 네, 네,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셀러들이 저랑 같이 해준 덕분에 제가 포워딩 회사도 운영을 했고요. 보면, 제가 포워딩 회사도 운영을 했고, 중국의 배송 대행 회사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어, 평택의 스피드박스라는 풀필먼트 창고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돼서는 모든 것을 해본 유통과 관련돼선 어,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로서 저보다 압도적인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로 압도적인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유통으로서도 제가 이제 한 달에 5만 건에서 6만 건 정도 취급을 했는데, 이제 포워딩으로는 특송센터에서, 물류에서도 저보다 압도적인 전문가들이 있고요. 제가 풀필먼트 창고를 운영을 했는데요.
규모는 조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셀러들 것만, 우리 회원들 것만 처리를 했으니까 350평 정도 됐습니다. 근데 창고도 2,000평, 3,000평을 운영을 하는 저보다 압도적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골고루 경험을 하고 그 모든 것에서 흑자로 운영을 했던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을 합니다. 저도 온라인 쇼핑몰 마스터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고자 하는 분들,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되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셀로스쿨이라는 교육 콘텐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핫딜라이브라는 창고용 라이브 커머스 어플 플랫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아시스 도매몰 운영하고 있고요. 나누리 로지스틱스에서 5만 건, 네, 그 통관 성공률 99.8%를 통해서 그 수출입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평택에 창고 운영했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면 제가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을 이제 서버를 내리면서 이런 부대 서비스도 같이 종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운영할 때의 철학은 뭐였냐면 철저히 셀러들 중심으로 제가 온라인 쇼핑몰 셀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셀러들 중심으로 셀러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회사를 운영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창고 운영할 때요, 보관료를 안 받았어요. 여기 셀러들한테. 보관료 안 받고, 제가 그 물량이 많으니까 국내 최저 택배비, CJ 1650원짜리 코드가 있을 때, 1650원으로 적용을 해서 출고료만 받았어요. 그렇게 해도 창고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운영을 했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에 있어서 셀러들의 가장 큰 고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거예요. 이 고민은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어, 처음 시작하는 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하는 고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교통사고 날까 봐 그, 이- 그 차선이나 이런 거 신호 위반 조심하잖아요. 겁을 내잖아요.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방심하면 사고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온라인 쇼핑몰도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 어떻게 가져다 팔 것인가, 이 세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고민과 관련돼서 이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얼마에 팔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가끔 이제 다른 좋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일부분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배운 거는요, 상품을 도매국에서 가져다가 뭐 1.5, 2.5, 3.5를 붙여서 물건을 팔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내 뜻은 뭐냐면, 기본적인 마진율은 그렇게 가져가지만, 개별 상품에 대한 마진은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품에 대한 판매 가격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쇼핑몰을 안 해보시거나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장사를 안 해보시고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얼마에 팔 것인가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영상이 보이시면 한번 볼게요. 아저씨와 소년이 수박을 팔고 있는데요. 소년이 먼저 게시를 하네요. 아저씨가 소년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을 내려버리네요.
소년이 아저씨의 수박을 모두 구매해버리고 아저씨는 수박을 다 팔아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아저씨의 수박을 다 사버린 소년은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돈 버는 게 가장 쉬웠어요. 돈 버는 게 가장 쉽다고 합니다. 네, 박선수 대표님, 돈 버는 게 쉬운가요? 네, 사실은 돈 버는 거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함축적인 뜻이 있어서 제가 항상 강의 서두에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 영상에 다 있어요. 사실은 이 영상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 강의 다 들으신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를 이야기해요. 자, 상품 가격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원래는 정해졌죠. 근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맞죠? 네, 이게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의 현실이에요. 정말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매 초, 매 분 단위로, 요일 단위로, 월 단위로 상품 가격에 대해서 계속 서치하고 경쟁사들의 상품 가격을 확인하고 대응하고 골라골라를 옆에서 하면 나도 골라골라 하고 옆에서 할인 행사를 하면 나도 할인 행사를 하고 그렇게 정말 그 시장에서 전쟁하듯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십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셀러들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파워샵으로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량 수집 등록이라는 게, 그 트렌드가 돼서, 수집 등록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워샵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제가 계속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사람이지 예전에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저 소년과, 저 천재적인 소년과 저 아저씨가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패배자가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았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한 이유는 뭐예요? 같은 제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온라인이라는 이름만 딱 대면 갑자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얼어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온라인이라는 것 뿐이지 여기 계신 분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지혜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시장은 아닙니다. 자, 이 화면 보면 여기에서 이 소녀는 굉장히 이 아저씨는 자기 물건과 가격 경쟁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이 아저씨만 정도만 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본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 물건 다 팔았으니까. 제가 자기 물건을 다 판 거를 왜 강조하냐면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판 제품은 수박이었어요. 수박은 계절 상품이기도 하고 신선 제품이기도 하죠. 못 팔면 어떻게 돼요? 폐기되죠. 폐기가 되거나 상해요.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팔기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가 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과일을 팔았더니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 지금 저희 셀러 중에서도 과일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생산자 기반의 공급 시스템을 자기 걸로 만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온라인에서 이제 위탁 판매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자기가 그 생산자 기반이 아니라 간접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과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떻게 보면 다 깨져나갔어요. 그만큼 과일 판매가 어려운데 저 아저씨 과일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럼 저 소녀는 뭐냐? 저 소녀는 소매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물건을 사서 판매를 하는 B2B까지 접근을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런 천재적인 소년들은
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빅파워샵 정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멋모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워샵을 제가 500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빅파워샵 500명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게 있고요. 타고나는 게 있는데 저 소년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거죠. 네. 저렇게 하는 게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반복해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보시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론 강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해만 하면 되지. 원리만 알면 되지. 우리가 언제 버스가 엔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타는 방법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라인 쇼핑몰 이미 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시장이 바뀌었다. 대량 등록 시대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생존 규칙이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주제인데요. 6월 2일 날 네이버가 2026년 최근 6월 2일 날 네이버가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들도 체감을 하셨을 텐데 네이버가 어떻게 했죠? 기존의 씨앗 새싹샵, 우리가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면 씨앗샵일 거고요. 이제 블로그하고 비슷합니다. 씨앗샵이고요. 씨앗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시면 새싹샵이 되는데 200개 이상을 판매하면 자, 이 씨앗 새싹샵에 대한 파워샵에 대한 규정과 상품 등록 개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건데 그게 아주 큰 폭의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미 온라인 쇼핑몰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아까 이제 남겨주셨는데 이미 온라인 쇼핑몰 하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판매, 특히 도매국 도매매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스피드고 전송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했다는 사람들은 대량이라는 거, 자동화라는 거에 메리트를 느껴서 내가 특별히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상품들이 대량으로 올라가고 상품이 대량으로 올라가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 시작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량 등록이에요. 많은 물건을 대량으로 네이버나 쿠팡이나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에 전송을 해서 물량으로 그러니까 백화점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하나라도 사게 만든다가 이제 전략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나 아직 쇼핑몰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씨,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을 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 물건을 대량으로 올릴 때 계속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어,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못할 때 비가 계속 같이 비를 맞고 있는데 제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빨리 튀어나가서 오히려 매출을 내 걸로 만들기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공부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이커머스 시장이 작아진 게 아니에요.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면 매출이 내 것이 된다. 실례로 지금 네이버가 6월 2일 날 그 개정을 하고 나서
기존에 물건을 잘 못 팔았던 사람들이 매출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불리한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량 좋은 거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대량을 좋아했던 사람은 없어요. 대량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매출이 잘 나올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러니까 대량을 너무 누구보다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옛날 강의다. 이렇게 저는 죄송하지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지큐라는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을 개발했던 배경은 뭐였냐면 네이버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1000개, 2000개, 5000개, 지금 만 개인데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에서 파워샵만 되면 50만 개의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 광활한 영토에 뭔가를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특히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까라는 핵심적인 생각을 시작할 때 이제 13년이 저는 됐는데요. 생각을 하다 해보니까 결국은 상품을 등록을 해야지만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상품을 어떻게 하면 쉽고 많이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광고비를 쓰지 않고 매출을 올리려면 뭐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죠. 결국은 이제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나 가지고 상품을 50만 개를 올릴 수 있는 곳에다가 매일 1000개씩 20만 개를 올려서 첫 해에 3억 5천 매출을 하고 1억 5천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써봤어요. 썼더니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개발자한테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1억 5천만 딱 벌고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1억 5천만 원에서 개발자한테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서 부담하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 셀러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우리 같이 씁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 달에 그때 당시에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만한 가치도 있었죠. 25만 원 내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자 내고 통신 판매 내고 솔루션 사업자인데 사업자 내고 통신 판매 내고 오프몰 가입하고 상품 등록하고 주문 처리하고 CS하고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세금,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생기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를 제가 매출 나오는 거를 복제해 드릴게요. 왜? 프로그램 회원을 쓰는 분을 매달 돈을 내는 사람들을 적어도 100명은 만들어야 회사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상품을 그 키워드당 300개에서 500개씩 올리게 했더니 다들 매출이 나왔어요. 그게 대량 수집 등록 시장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특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더 이상 이 경쟁이 너무 강화돼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 시장이 나오고 닭등이란 말 들어보셨죠? 닥치고 등록해. 그 시초가 저였어요. 근데 제가 대량 등록 시대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이지큐라는 프로그램에 전체 쓴 비용을 따져보니까 약 30억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내려놓지 않았겠죠. 대량 등록 시대는 변화했어요. 언제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50만 개 상품 중에 제가 20만 개가 넘게 등록을 했는데 네이버가 딱 2달 주더라고요.
앞으로 5만 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다 지워. 15만 개를 지워야 되네. 어떻게 지우지? 뿐만 아니라 나도 계속 상품을 등록을 하려면 17만 개에서 18만 개를 지워야 되네. 이런 황당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방향성이 뭐였냐면, 그러면 5만 개밖에 상품을 등록을 못 한다면, 5만 개도 그때 저한테는 밖이었어요. 5만 개밖에 상품 등록을 못 한다면, 그래, 사업자가 10개면 50만 개 되잖아, 다시.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산수가 맞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어요. 그 제 딴엔 대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요. 사업자 100개를 내지 않는 이상은 예전의 수량을 유지할 수도 없고 사업자 100개를 파워샵으로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상품 수로 이 시장을 선도했던 곳에서 이제는 어, 그거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졌다. 품질보다는 속도와 양이 경쟁이 되던 시대가 저물어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대량 등록에 대해서 제동을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했는데요. 상품 등록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상품 등록 수만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중복 상품이나 유사 상품, 반복 상품에 대해서 노출 제한을 걸고 중복 상품을 잘못 걸면 퇴점도 시키고 이런 강력한 정책 일변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률, 전환율, 리뷰, 반영 비중을 확대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자꾸 겁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단일 상품을 잘 파는 쪽으로 우리가 상품과 관련돼서 전문화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망치를 쓰는 게 아니라 곡괭이를 쓰면 된다. 도구를 바꾸면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전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방법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군요. 시절이 달라졌군요. 예, 달라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더욱 급격하게 변화됐습니다. 음, 내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이 고민이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을 먼저 분석을 하고 판매 전략을 짜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무 늦었나 봐.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라도 계시면 생각을 달리 하셔도 돼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하기 이전에 대량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상품을 폭발적으로 네이버나 쿠팡에 넣기 전에 대부분의 쇼핑몰 셀러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상품을 사입을 해서 컨테이너로 뭐 5천만 원, 1억씩 사입을 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그 상세 페이지를 2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또 상품 기획자가 이제 상품 컨셉을 정하고 키워드를 만들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마케팅 전문가가 광고를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직원들이 CS를 하고 이런 식의 쇼핑몰을 운영을 했단 말이죠. 여러 전문가가 하나의 쇼핑몰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 위탁 판매, 구매 대행이 활성화가 되면서 1인 창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모든 단계들을 생략하고 제품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전처럼 상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우리한테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광고비를 우리한테 줘라. 쿠팡은 쿠팡대로 우리한테 광고비를 주면서 좀 제대로 FM으로 해라. 이런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이나 이제 소자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그러면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라고? 나 디자인 할 줄 모르는데? 나보고 키워드 공부를 하라고? 나 아직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다행히, 정말, 정말 다행히 최근에 AI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안에 전문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질문만 하면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질문만 하면 상품 키워드도 만들어주고, 질문만 하면 마케팅 전략도 짜줍니다. 그러니까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이라는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재고가 없는 기반에서 예전을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패턴을 바꾸면 예전과 같은 예전의 기본으로도 돌아가서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늦었고 아직은 이제 늦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시기에 빨리 맞춰가면 승산이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대량을 고집하지 마라. 그리고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500개 이상의 500개 이상 노출 지수 하락을 한다거나 리뷰를 집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성장세에 지장을 준다거나 알고리즘의 전환으로 스토어 신뢰도나 기반의 노출에 이 어려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 그 CPC 사업자들이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도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져가고 있다. 규제는 왜 강화되는가? 네, 이제 플랫폼의 논리는 고객의 그 검색 경험 저하를 방지하려고 한다. 이게 조금 더 실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이 그 서버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트래픽 비용을 줄이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셀러들한테 보급하는 사업도 했잖아요. 그 비즈니스들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서버에 대한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매 안 하고 그냥 나가면 트래픽 비용만 부담이 되고 매출에는 수익은 없단 말이죠. 그 트래픽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상 외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관리하고 그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이 네이버도 처음에는 누구라도 와서 제발 장사 좀 해주세요. 가게가 비어 있어요. 막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회원이 가입이 되고 상품 등록 개수가 많아지고 또 상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키워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디테일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규제들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것도 네이버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소비자들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이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냐면 상품을 많이 등록하시고요. 3개월 동안 안 팔린 제품을 우리는 유령 상품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령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줄 겁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이제 3개월 이상 판매 이력이 없는 제품들은 지우세요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등록은 모든 플랫폼에서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모든 플랫폼에서 찬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대량 등록을 아직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고 지금 바람이 부는 쪽으로 닷을 올려야 된다라는 게 제 컨셉인데 지금 이런 트렌드가 강조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된다. 지금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너무 고집하지 마셔라. 그리고 처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을 탄탄히 배워가면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령 상품은 스토어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령 상품의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량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여태까지 하셨고 스피드 고 전송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잘 유념하셔서 전략을 짜야 돼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제 하루에 매일매일 상품을 서치해서 마진이 높은 제품들을 선별을 해서 대표 이미지와 그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와 썸네일과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셔서 이제 태그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선별을 해서 속성이나 이런 값을 넣어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들을 일상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광고 마케팅 작업도 우리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후반 작업들을 대부분 안 하셨는데요. 그런 걸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강의 종료되기 전에 좀 확고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 계신 분들이 매출이 지금보다 10배, 20배 올라가실 거다라고 제가 확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2라는 숫자가 어떤 분이 지금 텍스트를 아까 친 건데 제가 안 지워지네요. 네. 네, 저 2라는 숫자를 치신 분이 지우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지울 수 있나? 잠깐만요. 뭐가 되나? 아니네. 그럼 대표님이 쓰신 분이 없어지네요. 아, 근데 안 없어지네. 제가 없앤다고 해봤는데. 뭐 하여튼, 네. 그냥 할게요. 오늘은 저희 2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네요. 오늘 강의엔. 네, 좋습니다. 유령 상품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개별 등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별 등록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개별 등록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전문가가 마케팅 전문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이 홍보를 하는 홍보 전문가, 광고 홍보 전문가들이 이제 상품 기획자부터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서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을 몰라 이러면은 또 물어봐 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정 안 돼! 라고 하면 뭐 오프라인에서 가이드를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졌고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가 있고 스스로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전문가도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 할 때는 전문가가 없어서 이게 전문가가 너무 없어서 정말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제가 상품을 올려놓고 주문해보고 배송해보고 CS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그 구매평 달아보고 네이버에서 페널티도 받아보고 주의도 받고 그런 어뷰징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막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너무 좋아요. 하다못해 네이버도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꼭 제 강의를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들 많이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무얼 팔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매매에 들어가면, 팔렘콩이라는 공급자가, 배송 단가 13,900원짜리 물건을 올려놨어요. 네, 물건을. 제가 이걸 딱 보니까, 배송비는 3,000원이고, 이제 평균 출고는 0.9일, 거의 당일 출고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풀필먼트 창고에 물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이걸 딱 봤어요. 자, 이걸 보고,
네이버에서는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에 팔고 있을까라고 이제 봤어요. 네이버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팔고 있나 봤더니 24,560원. 지금 거의 똑같은 이미지죠. 25,200원, 25,450원, 27,620원. 그리고 23,690원, 23,680원이 지금 최저가로 보이네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지금 이 제품 마진 어때요? 13,900원짜리를 23,000원에 최소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느냐? 네이버보다 싼 제품. 지금 이제 쿠팡에서는 이 가격에 팔고 있어요. 쿠팡에서도 22,600원, 32,850원에 팔고 있는 분 계세요. 자, 이렇게 두 명이 팔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제품을 소싱해서 네이버와 쿠팡보다 싼 제품을 소싱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량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키워드와 지금 이제 상품명은 지금 다 다르게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네이버는 심지어 상품명을 똑같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하면 롱런하지 못하고 지금은 앞으로는 판매를 마진이 좋다 하더라도 오래 팔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자, 이 대표 이미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대표 이미지를,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 그대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쇼핑몰을 지금 여태까지 하고 계셨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특히 아직도, 네, 김은희 대표님이 아하 하셨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물건 팔만 하면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붙어서 어디서 물건 공급받았는지 찾아서 대표님보다 더 싸게 올릴 거예요. 비교가 안 되게 해야 돼요. 비교가 안 되게. 이렇게 마진이 좋은 제품, 지금 이렇게 마진이 좋은 제품을 기껏 찾아놓고 금방 내 공급업체를 찾아가지고 나보다 더 싸게 판매를 하게끔 해버리면 좀 팔만하면 롱런하는 상품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마진도 금방 깨집니다. 마진이 깨지는 속도가 정말 그 일주일 안에 이 지금 보장되는 마진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온라인 쇼핑몰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뭐 히든 클래스도 만들고 마스터 클래스도 만들고 이랬던 게 기본을 좀 지키는 습관화 시스템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혼자 하셔도 되는데 도저히 안 되면 와가지고 무조건 같이 하면 강제로라도 되니까 습관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해라라는 거였죠. 정말 월 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의 기본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초보 셀러들일수록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하니까 자꾸 현실과 타협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제 던져놓고 보는 거죠. 근데 던져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냥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던지는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수할까 봐 뭐 이렇게 어, 올렸다가 사고가 날까 봐 뭐 이렇게 잘못될까 봐 던지지조차 안 하고 망설이기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나마 던지기라도 한 사람은 50점은 된다. 70점은 된다. 근데 제대로 올리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런 좋은 제품을 찾아놓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는 말아라. 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오늘 제 강의를 듣고서 이것만 실천을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과장됐다고요? 정말 그래요. 제가 QC와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팔 때 구매평도 잘 달리고 매출도 잘 나왔어요. 근데 6개월을 못 갔어요. 6개월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기본에 대해서 소홀한 것도 있었지만
또 위탁 판매랑 구매 대행이라는 단점이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따라 붙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안전화를 팔다가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라가 보고 저도 정말 온라인 쇼핑몰 잘하는 사람 치고 풍파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라가 보고 뭐, 고용노동부 조사, 그 다음에 식약처 조사, 관세청 조사부터 해서 모든 조사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고, 다 무혐의를 받기도 하고, 정말, 대외적으로 내용 증명도 받아가면서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잘 가이드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네, 김은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 강의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좋아합니다. 그게 매출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제가 또 힘이 나서 또 3시간을 또 열심히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3시간이라고 하니까 끔찍하시죠? 네. 오프라인에서는 3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3시간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네. 강의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든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엑기스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도매국에 도매매 수압 상승 샤워기라는 게 3,900원에 있어요. 네이버에 보니까 13,4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대표님 계세요? 올팜? AP? 제가 보니까 13,400원에 팔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쇼핑몰 소비자들은 얘 13,400원이면 되게 싸네? 이거 뭐 팔면 마진 얼마 남기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3,900원짜리인데 야 이거 갖다 파시는 분 괜찮겠다. 몇 개만 팔아도 하루에. 진짜 하루에 몇 개만 팔아도 든든하겠다. 5개만 팔아도 일단 하루에 아침에 5만 원 벌고 시작했네. 한 달이면은 150만 원이 순이익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얼마나 뿌듯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5개 판매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3,900원이면 야, 이거 팔아가지고 뭐 나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마스터 클래스 경쟁자 없는 해외 상품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럼 이 사람은 물건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이걸 팔고 있는 현진 트레이스드 이 대표님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지금 이렇게 중국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유통이나 무역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중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벤츠를 만드는 나라이고, 우주선을 만드는 나라이고, 배를 만드는 나라이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공산품이나 이제 신발이나 이런 의류나 이런 것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중국산 전기 배터리 천지빛깔이입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에도 전기차에도 중국산 배터리 들어갑니다. 우리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은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친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친중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에요. 저는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리를 중요시합니다. 국가의 실리, 우리의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소싱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인 거죠. 지금 미국에서 파는 제품들, 일본에서 파는 제품들, 우리가 일본 거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나느냐?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일본 제품들을 보면 걔네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제품들 이렇게 보면 걔네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오직 했으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위기의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이드 인 베트남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귀금속을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려는 우리 셀러도 계셨어요. 제가 그 컨설팅하고 케어를 해드리다가 좀 너무 안타까워요. 밤새 만들었대요. 근데 제가 사진 찍어서 그 검색을 해보면 유사한 제품이 재료값도 안 되는 가격에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차별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이 이게 예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견이 없이 바라봐야 된다, 시장을. 자, 일단은 이분이 어디서 상품을 소싱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중국에서 EU 시장에서 소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미지로 제가 검색을 했더니 똑같은 손 모양의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쵸? 지금 똑같죠? 네, 똑같은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EU 시장에서 소싱했구나. 그럼 EU에서는 얼마였을까? 1.5위안이에요. 1.5위안. 자, 1.5위안이 오늘 시세로 해서 환율가 계산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1.5위안 곱하기 지금 230원 정도 하니까 345원. 한국에 이제 수입을 하는 단가로 보면 1.5 곱하기 하면 지금 한 450원. 자, 450원에 이제 판매가를 잡아도 거의 9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돼요. 자, 이분 마진 괜찮죠? 이분도. 자, 이런 제품으로 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그 도매매 물건을 가져다가 네이버에 팔고, 쿠팡에 팔고, 지마켓에 팔고, 마진을 극대화시키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뭐를 했냐면, 해외에서 상품을 가져다가, 이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그 강의를 했어요. 이 해외에서 물건을 이런 좋은 물건들을 컨택을 해서 시장에 없는 물건들을 뿌리면 나와 같은 셀러들이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 개 분들보다.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물건을 여러분들이 대주면 어떨까요? 좀 수월하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명이면, 100명이면 편안하게 돈을 버실 수가 있겠죠. 내가 쇼핑몰을 100개를 하지 않아도 100개를 운영하는 것만한 수익이 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급자를 만드는, 육성을 하는 이 시스템을 했더니 아주 아주 극적인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도매국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네이버에서부터 역으로 추적을 해서 도매국에 있는 상품을 보고 마진율을 계산하고 실제로 해외에서 소싱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자, 이게 유통 단계예요. 이게 유통 단계. 내가 어느 유통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굉장히 획일적인 방향으로만 바라보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결국은 유통 사업이었구나. 이것도 결국은 유통 비즈니스구나. 결국 물류에 내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재밌나요? 네.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제 강의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레어야 돼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저한테는 늘 설레이는 도전이었고 늘 설레이는 경험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왜 재밌니? 라고 하면 내가 잘 모르는 제품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줘. 이건 흡사 낚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뭐가 잡힐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매출 주문이 확 들어오면 가슴이 설레이고 기분이 너무 좋아. 라는 저는 경험을 했어요. 고객하고 전화 통화가 어, 네.
고객하고의 전화 통화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고객하고의 전화 통화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왜 제가 감히 즐거운 경험이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 고객이 반품이나 환불이나 질문이 없으면 고객하고 통화할 일이 없어요. 통화하기도 어렵고, 통화해도 안 돼요. 근데 고객이 그런 클레임이 걸렸을 때 통화를 하게 되면 고객하고 소통이 되면 그 주문 전화가 되더라고요.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CS와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CS만으로도 빅파워샵을 가신 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CS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객 전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고객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뭘 느꼈는지 아세요? 고객들은 친절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콜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성희롱도 당하고 굉장히 뭐 폭언도 당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약도 먹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고객한테 전화를 할 때 보세요. 제가 무슨 무슨 쇼핑몰인데요. 물건 구매하셨죠? 라고 전화를 하는 순간 고객들이 오히려 가슴이 울렁울렁거릴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전화하시는 분이 갑이에요. 그리고 고객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미 돈을 내놨고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한테 구분구분하십니다. 생각보다. 자, 입장을 한번 잘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김은희 대표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충 마진율이 어떻게 해야죠? 상품은 70%가 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진율은 고정가가 아니라 시가다. 그리고 이런 시가들이 있을 때 시가에 맞춰서 가면 되고, 만약에 대표님이 이제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EU에서 이 샤워기를 소싱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물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식이 있는데 계산을 해서 상품을 내놨는데 너무 싸게 올려도 고객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이소나 아니면 네이버에 기타 유사한 제품들의 평균 판매가를 보고 그다음에 경쟁자들을 보고 그 최종적으로 가격을 판단하실 수가 있죠. 가격은 내리는 건 쉬운데 올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가격 판매가를 책정을 하시고 마케팅에 대해서 여분을 둬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격의 책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산식을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7월 23일 날 여의도에서 마스터 클래스 오프라인 강의를 하니까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드려볼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그 지금 그 도매국 그 사이트 보면 오프라인 강의 7월 23일 날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온라인 쇼핑몰 강의 트렌드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많아요. 저는 유통사업을 하는 전문가잖아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돼서 유통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은 요령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야. 테크가 아니야. 유통사업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국내 강사 중에 유일한 사람이 전데 결국은 유통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구조를 내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여태까지의 그 온라인 쇼핑몰 강의들을 쭉 봤어요.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쭉 봤어요. 봤더니 뭐 대량 수집 등록을 해서 대량으로 등록을 해라 이런 강의도 있고 그런 솔루션의 이용 방법을 강의하는 강사도 있고 다 유능하신 분들인 건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아니면 해외에서 상품을 가져다가 로켓 창고에다 쿠팡 창고에다 넣어가지고
로켓을 해라, 쿠팡 그로스를 해라, 뭐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매출도 잘 나오고 유능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비즈니스들이 단선 비즈니스라는 거였어요. 자, 해외에서 소싱을 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거 어렵게 해가지고 쿠팡 창고에 넣게 되면 판매의 주체가 누가 돼요? 대표님들이 아니에요. 판매의 주체는 쿠팡이 돼요. 그러면 쿠팡이 갑자기 쿠팡에서 내 물건 넣어보시면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너무 편해서 재고털이 판매 과정도 궁금해요. 네. 한번 이렇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 상담 링크 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쿠팡에다 물건 넣으신 분들 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그게 무슨 말이야? 쿠팡이 팔아준다니까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실제로 넣고 나가지고는 얼마 안 있다가 또 판매도 또 잘 돼요. 근데 갑자기 쿠팡이 그래요. 너 이거 이제 판매 떨어질 텐데, 판매 떨어지게 하기 싫으면 광고해? 이렇게 얘기해요. 광고 안 하면 안 팔려, 이래요. 실제로도 안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 쿠팡이 또 그 광고를 하더라도 또 로직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또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이 났대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쿠팡에 모든 걸 의존했기 때문에. 쿠팡이 알아서 내 차를 운전해 줬기 때문에. 갑자기 운전기사가 없어지니까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 내 차인데. 그게 그런 비즈니스가 이제 쿠팡의 로켓크로스나 쿠팡의 로켓이나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안타까웠던 거죠. 그 강의를 듣고 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을 흘리더라. 그게 단선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위탁 판매를 통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팔라고 했는데 그것도 단선이더라. 구매 대행도 단선이더라. 뭐 이게 해외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중국의 타오바오나 티몰이나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나 라쿠텐이나 라자다나 이런 데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것도 단선 마케팅이다. 왜냐하면 판매 채널이 일원화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유통 구조의 다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근데 해보면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물건을 소싱을 하는 건 다 좋아. 근데 좋은데 물건에 대한 핸들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물건을 집에다 쌓아놓고 할 필요도 없고요. 어, 요즘에 풀필먼트 창고들이 잘 돼 있어서 풀필먼트 창고에다가 보관료만 주고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산으로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포장 배송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쿠팡 창고에다 물건을 다 넣지 말고 여러분들의 창고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게 되면 판매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만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이해가 됐나요? 너무 빠른가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운영자가 결정을 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도매몰 독점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스타일 도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미 쇼핑몰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스타일 도매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도매국 도매매가 업계 1위긴 하지만 어, 바짝 쫓아가고 있는 오너클랜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회사와 경력이 맞먹는 15년 차 된 그 스타일 도매라는 그 회사도 있어요. 인천에. 스타일 도매 김현철 대표를 내가 만났는데 작년에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상품을 가져다가 소매로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초보들한테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셀러들을 육성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이버와 쿠팡이 계속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이 좀 그 초창기에서 성숙기 고도화가 되면서
초보 셀러들이 어려워하더라. 그리고 성공자들의 확률이 점점 줄어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제가 월천 클럽이라는 것도 운영을 했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죠. 이제 닭등 클럽도 운영을 했고 월천 클럽도 했어요. 제가 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랑 유통사업 같이 할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제가 월천 클럽을 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성공 확률이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게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10명이 시작을 하면 8명이 파워샵을 갔는데 3개월 안에 10명이 시작을 했는데 3명이 그 월천만 원을 하고 3명은 도저히 못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봤더니 그거죠. 시장은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골라 하라고. 자, 골라. 자, 시장에 여러분들을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골라 할 수 없어요. 창피해서 못 하겠대요. 잘하시는 분은 그냥 타고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런닝맨을 봤더니 노홍철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근데 그 말 잘하는 유재석은 못해요. 그냥 선물로 주고 웃더라고요. 씨 웃고 말더라고요. 자, 이 장사꾼이라는 기질은 타고나는 거더라. 그러면 그 장사꾼이라는 기질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못하느냐? 그렇진 않다. 이게 국어와 영어와 수학이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듯 온라인 쇼핑몰도 각 위탁 판매냐, 구매 대행이냐, 사입 판매냐, 내가 소매냐, 도매냐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하는 역량, 기술, 그 기능을 다른 걸 요구하더라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제 고민은 뭐냐면 소매는 도저히 교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아무리 목토저가 내가 얘기를 해도 이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리를 잡게 해줄까? 제가 월 1,000만 원을 운영을 하면서 진짜 강의로 돈을 버는 친구들은 성공이 이제 3명은 월천을 한다 치면 잘하는 사람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모아요. 맞죠? 근데 저는 못하는 3명이 월천 클럽을 10기까지 하면 30명이 돼요. 그분들이 저한테는 짐이 되더라고요. 저는 13년을 이 일을 하면서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으면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천 클럽을 없앴었습니다. 자, 월천 클럽을 없애고 김현철 대표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15년이 됐는데 어, 그 꾸준히 협력사들이 매출이 잘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스타일 도매는 지금 인천 지역에서 지금도 그 한 달 출고량이 6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은 스타일 도매 자체 매출은 30억 정도 되고 셀러들 매출까지 하면 6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어?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공급업체들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가져다가 판매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공급업체는 공급업체는 지금 10여 개 업체가 되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셀러들은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계산이 나오죠. 야, 10여 명이 12,000명한테 물건을 공급하면 공급업체들은 무조건 돈 벌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공급업체는, 10여 명의 그 공급업체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제가 동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매형이 와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봐서 할 수 있게 오픈을 해드렸고,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셨고, 친구가 시작을 했고, 매형이 사촌 형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산된 사람이 10여 명입니다. 15년 된 회사에 겨우 10여 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진짜 좋은 사업은 본인이 하고, 가족이 하고, 그 다음에 지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인 건 맞아요. 그죠? 도매몰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공급업체들이 좀 더 늘어나면 김현철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도움이 된대요. 왜냐하면 제품의 다양성이 그 도매몰에 비전이 되니까. 그래서 도매국 도매매는 오픈 정책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공급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급업체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지금도 회원가입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픈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스타일 도매는 그런 것조차도 안 했었던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아니, 나는 셀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 도매몰에서 경쟁 없는 해외 상품으로 시장에서 확산을 시키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었네. 그러면 김현철 대표님, 그 크루들을, 이제 크루라고 표현하는데, 거기는 지금 도매국 도매매는 공급업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크루들을 모집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크루 모집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용산전자랜드에서 작년 10월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죠. 용산전자랜드에 제가 자비로 어, 대관을 해서 100여 명을 모셔다 놓고 김현철 대표도 부르고 그다음에 유통학 박사님도 부르고 그다음에 월 매출 1억을 하는 그 도매국 도매매 그 0.1% 셀러도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루에 대한 소개를 했죠. 그거 다 제가 자비로 했어요. 그 자비로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크루 육성 사업을 한 게 마스터 클래스의 시작이었어요. 잘했지 않나요? 어, 저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로 해외에서 상품을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셀러로 양성을 하게 되면 저희 물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야심 있죠. 음흉한가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된다. 제 회사의 모토가 상생이입니다.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육성을 하고 확산을 시키는 그런 그 작업을 했습니다. 시장의 판을 바꾸는 도매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도매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면 병행 수입, 사입 판매예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에서 그 공장, 총판, 도매, 소매, 도소매 이렇게 도소매, 소매 이렇게 간다면 이제 도매업자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비즈니스의 유형이 되는데 국내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은 정보를 사고 파는 방법이고 재고가 없는 비즈니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통업체에서는 최고 하위 구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를 사고 판다는 것은 장점이 있지만 제품의 수급의 안정성, 그 다음에 마진율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고, 어, 매출의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이 도매국 도매매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월 매출 5천만 원, 1억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품절이 생긴다. 왜 품절이 생기냐? 제가 예를 들어서 김은희 대표님한테 물건을 공급했다 쳐요. 내가 물건을 공급했는데 제가 5천 원에 드리고 김은희 대표님이 네이버 쿠팡 마진 포함해서 대표님 마진까지 해서 만 원에 판다고 쳐요. 저는 4천 원에 주고 1천 원 남기고 있는데 대표님이 4천 원씩 남기고 있어.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고마워하죠. 내 물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희 대표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보여요. 김은희 대표님이 얼마나 잘 파는지. 막 5천 개씩 만 개씩 팔아. 그럼 계산해보면 알죠? 대표님이 얼마를 버는지. 그러면 어느 순간 그래요. 내가 직접 팔아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품절 처리해요. 제품이 이제 더 이상 공급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품절 처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 원에 팔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게 저를 그러면, 아씨, 저 오성원이라는 저 양아치가 그랬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쿠팡도 그래요. 쿠팡도 PB 상품 만들잖아요. 그리고 직접 소싱하죠. 쿠팡도 그래요. 근데 이건 유통업계에서 당연한 원리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병행 수입 사입 판매의 단계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근데 끝까지 나는 재고가 두려워서 그 도전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상품 발굴하고 뺏기고 발굴하고 뺏기고 이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정보를 사고 파는 사업, 국내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은 연매출 10억 미만의 시장이야. 라고 얘기해요. 연매출 10억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야, 마진 10%면 1억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훌륭해요. 훌륭한 비즈니스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고 하셔라. 내가 편의점을 하면서 그 이마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많은데, 현실은 편의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행 수입 사입 판매가 10억에서 30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병행 수입과 사입 판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향성, 지금 당장은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제 아직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야 하더라도 사업 계획만큼은 나도 언젠가는 내후년에는 병행 수입 사입 판매의 전문가가 돼야지라는 목표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 자꾸 꿈을 크게 생각하고 넓은 시야를 바라봐야지. 자꾸 지금 현실에만 머물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라는 거죠. 어항에서는 상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항에서는 관상용 그 구피밖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병행 수입과 사입 판매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예전에는 병행 수입과 사입 판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량이 아니라 기본 MOQ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소량으로 샘플을 구입하듯이 5개, 10개씩도 사입이 가능한 시장이 됐어요. 시장이 계속 변화되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유리한 일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것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내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것뿐이지 지금 그런 것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 OEM, ODM도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의 고비용만 이 필요했는데 이 시장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것도 소규모 소자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납품했는지 이런 샘플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된다. 위탁 판매에 머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강을 거슬러 바다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자기 자본이 없는 대신 자기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이고, 도매 판매는 소액이라도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현물 투자를 한 수익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본을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을 들여서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분들만 수업을 듣게 해줘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차피 마스터 클래스를 넣어도 매출이 안 나와요. 매출이 안 나오는 강의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줌 강의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줌으로 강의를 하면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고 매출에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도매국 도매매랑 강의를 하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여기 제 강의를 무료 강의건 유료 강의건 들으시는 분들이 매출이 일어나게끔 제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판매자로, 아직 온라인 쇼핑을 안 하시는 분들은 판매자로 전환이 되셔야 되고, 이미 온라인 쇼핑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매출이 500만 원, 1000만 원인 분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셔야 되고, 5천만 원인 분들은 1억이 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시간을 써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시 넘어가면 이제 캐나다의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저랑 또 업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시간을 쪼개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값지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변화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온라인 쇼핑몰 성공 공식은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도매 판매자는. 장점은 압도적인 마진율, 그리고 압도적인 매출 구조, CS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경쟁자 없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초기 자본 부담이에요. 초기 자본 부담.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한번 볼게요. CS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낮은 투자 자금, 리스크가의 중심이고 많은 판매자들이 내 물건을 대신 팔아줄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공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셀러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태생부터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쭉 넘어가서 어,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하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사업자 10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업자 10개 내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찾아오셨었어요. 근데 10개를 운영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자 10개 운영하시면 보이지 않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실 텐데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려면 사업자 주소지가 필요하실 텐데 그러면 그 공유 오피스나 이런 데 비상주 계약을 하셨죠. 서울 경기권은 평균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물론 도매국 도매매 비상주 계약하시면 좀 저렴해요. 참고하세요. 네. 네. 근데 보통 3만 5천 원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35만, 어, 1년이면 12달이고, 이제 35만 원씩 12개월이면 42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여러 개이면 상품 등록과 관련돼서도 하나씩만 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자 하나에 오픈몰 10개 가입한다면 100개예요. 그 상품 하나를 100군데 뿌리려면 사람의 힘으로 못하죠. 기껏 사업자 만들어 놓고 상품 등록 안 하실 거예요? 하는데 혼자서 손으로 못하니까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요구가 발생을 할 텐데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프로그램이 5만 원에서 15만 원, 비싼 거는 3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월 비용이. 자, 그 비용 나가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한 달에 그 세무 신고료, 그 세무 대행료 다 빼고, 세금 신고와 관련된 비용 빼고, 한 480만 원에서 500만 원 쓰실 겁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맞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도매를 하세요. 도매를 해서 내 물건을 팔아보세요. 300만 원으로도 도매 사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20가지에서 30가지를 수입을 해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보실래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차피 내가 쇼핑몰 하면서 쓰는 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재고가 무서워서 어차피 온라인 쇼핑몰 진지하게 하려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업이라도 내가 배달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전기 배달 오토바이라도 사야 되죠. 초기 투자 금액이라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자꾸 그냥 일단은 그냥 올려볼게 이렇게 씌고서요. 음.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대신 시간을 쓰셔야 돼요. 내가 돈을 안 쓰고 싶으면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나는 엉덩이도 힘들고, 이제 좀, 그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약속이 많고, 내가 나이도 많아. 라고 하면서 돈도 나는 쓸 수가 없어. 없어.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겠대요. 세상에 그렇게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나요? 내가 하다못해 피아노를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 시간을 쓰거나, 그죠? 내가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빨리 실력이 늘을 거 아니에요. 안 해본 거잖아요. 안 해본 거를 하면서 내가 시간도 안 쓰려고 그래. 심지어 돈도 안 쓰려고 그래. 시간과 돈을 동시에 안 쓰려고 그래. 라고 하면 성공 확률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지하게 6개월, 1년을 할 사람들만, 어, 그 상담 신청을 하셔라.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매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 개를 100개처럼 판매를 해라. 그 판매를 하는 방법이 뭐냐? 제품에 대한 다양한 패키징을 통해서 제품이 하나가 아니라 원 플러스 원 아니면 색상별로 구성을 다르게 해서 여러 제품으로 만들어서 옵션에 대한 선택지를 강조를 해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제품의 변형을 통해 차별화를 해서 제품의 변형이라고 하니까 제품을 찌그러뜨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 만들고 키워드를 변형을 해서 차별화시켜서 뿌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이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셀러들한테 어필을 하고 판매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판매 채널을 넓혀가라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게 공급 업체로서의 성장의 핵심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는 셀러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낱개 상세 페이지는 도매 상세 페이지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매국 도매매에서 상품을 가지고 와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급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그 소비자들한테 메시지가 있는 상세 페이지로 변환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도매업체가 됐을 때는 그 셀러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조차도 안 돼 있는 공급업체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블루오션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 초창기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제대로 배워서 하시면 폭발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전거 타고 가는데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 금방 추월하겠죠?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 너무 서툴게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돌아가면 도매업자는 상세 페이지에 정확한 디테일한 사진 컷과 소재 정보, 옵션 정보, 사이즈 정보를 주는 거를 핵심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도매국 도매매 상세 페이지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올리면 소비자들은 이걸 내가 왜 사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B2C를 할 거야. 그냥 네이버에서 팔 거야. 쿠팡에서 팔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상세 페이지에 대한 접근 전략을 누가 이걸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소구를 핵심으로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면 매출의 향상을 일으킬 겁니다. 그 방법을 모르겠다면 제가 이따가 상담 링크 드릴 테니까 상담 링크 한번 받아서 무료 상담 한번 컨설팅 받아보세요.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확장과 자동화를 통해서 판매 채널을 이제 만드는 걸 제가 이제 지금 컨설팅을 드리고 있고요. 다행히도 아마존에서 시작한 풀필먼트 서비스가 한국에도 정착이 돼서
이제 쿠팡에 들어오고 한국에도 이제 창고들에 정착이 돼서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들이 대중화됐습니다. 이제 4PL이라고 하는데요. 이 풀필먼트 서비스가 대중화돼서 여러분들이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건 30가지, 50가지를 집에다 쌓아놓고 포장 배송을 매일매일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야. 아우,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나 여행도 다니고 정말 워라밸을 즐기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풀필먼트 창고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크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셀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도매국 도매매에서 매일 셀러들이 주문 들어온 거를 가져다가 이제 풀필먼트 창고에서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번 매니저나 이지 어드민 같은 거기에다가 주문서를 던져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송장을 주죠. 거기서 포장 배송 다 해주고. 그러면 나는 그거를 도매국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셀러들이 송장 번호 내려받아서 주문 처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훨씬 업무가 자동화되고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고가 창고에서 없다고 하면 이제 중국의 상품 소싱 담당자들한테 재고 없어 라고 하면 걔네들이 수입했던 경로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또 물건을 가져다가 창고에 넣어줘요. 그럼 나는 결제를 하면 되죠. 네, 이런 게 이제 업무 그 유통 시스템의 자동화예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판매 채널만 선택하면 된다. 라는 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유통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긴 것 같은데, 보통 이제 6주 정도 하면 세팅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매 판매를 통한 3요소는 스타일 도매나 도매국, 오너클랜에 공급업체로 등록을 하는데, 공급업체 등록에 대해서도 요건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안 되고, 일반 과세자만 되는 사이트들이 있고, 다른 데 올려놓은 상품 정보를 그대로 올리면 판매 중지를 시키는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4PL 풀필먼트 창고들 활용하시면 되고 해외 협력사와 소싱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굉장히 누구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클랜, 도매국, 도매매, 스타일 도매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사이트를 늘려가시면 되고 또 이번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브랜드 커넥팅 과정 아니면 어, 그 전문몰에 가입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셨었는데 그래요. 재고가 있는 기반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메이크샵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이크샵의 그 가입 조건이 뭐냐면 위탁 판매업자가 아니라 자기 재고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걔네들 수수료가 20% 정도 되는데 20%를 부담할 수 있는 셀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들을 선별을 해서 거기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전략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스타일 도매나 도매매 물건 긁어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퇴점 당하세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고 흉내내지는 마셔라. 이제는 어느 플랫폼이라도 대량 등록을 선호하지 않고 제품의 핸들링이 불가능한데 어, 그런 몰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쇼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 안 되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래 못한다.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좀 멋지게 일을 하고 싶은가 봐요. 이 장사를 하면서 좀 그 사업가처럼 멋지게 보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걸음마도 못하는데 뭐냐면 아마존의 입점 아니면 쇼피의 판매, 전 세계의 판매 이런 거에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쿠팡에서 물건을 못 파시는 분들은요, 아마존에서 물건 못 팝니다. 아마존과 쿠팡은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한국은 그나마 한국에서 CS도 되고, 한국의 창고에도 넣고, 이런 것들이 비용도 유통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적이면 저렴하고,
대응이라는 게 가능한데, 반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경쟁자가 많습니다. 뭐 중국에다 물건을 팔겠대요. 타오바오의 입점에서.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장사꾼다운 장사꾼들이 더 많습니다. 더 큰 자본이 움직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요.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시장 좋죠. 큰 시장인 만큼 더 강력한 경제자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베트남 쇼피에 입점을 했던 그 셀러 중에 제가 아는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 있어요. 연매출 30억.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 친구가 베트남에서 1,500만 원 손해봤어요. 왜? 야, 베트남 친구들은 100원 남아도 팔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원 남아도 팔더라. 나 못 이기겠더라. 걔네들 연봉이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정말 100원 남아도 팔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 그래서 나 1,500만 원 손해보고 그냥 빠져나왔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마켓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빅마켓은 빅마켓대로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런 걸 다 따져보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라. 쿠팡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쿠팡에서 물건 팔려고 하지 마라.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매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네이버에서 물건 팔려고 하지 마라.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정말 네이버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봐라.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쿠팡에서 물건을 사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쇼피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쇼피에서 물건을 사봐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배송이 되는지 경험을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정말 눈을 감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뿐인 거지. 온라인 쇼핑몰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이제 어려운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준비 없이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가 돼야 온라인 쇼핑몰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팔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왜?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학 박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잘 파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잘 팝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가 된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만 편견 없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상식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백화점에서 몸빼 바지 팔면 팔립니까? 안 팔려요. 재래시장 가서, 정선 오일장 가서 샤넬백을 팔려고, 그 백화점보다 50만 원 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사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는 제품을 찾고 싶으면 쇼핑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구경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잘하고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계속 부딪혀봐야지 아는데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리고 그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50대 이후의 분들, 40대, 50대 이후의 분들한테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20대, 30대들은 잘 오지도 않아요. 네. 그 40대, 50대, 60대 분들한테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아날로그부터 시작했잖아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없는 시장에서 배웠잖아요.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더 우리가 이렇게 줌에서 만난다는 거는 우리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수용성,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노력을 그대로
전달만 해도, 전가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온라인이라고 딱 하니까 잘 몰라. 뭐 어려워, 무서워. 라고 하면서 사고가 정지되는 그 두려움만 좀 극복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을 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한번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달 상승을 잘하더라라는 거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공 사례들 보면 어, 그 투자 대비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제품의 가짓수 대비 성공이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단기간에 성공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제가 5개의 상품을 소싱을 하면, 저조차도 소싱을 하면, 2개에서 3개 정도는 적중이 됐어요.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이제 잘 나가는 3개가 쉽게 상쇄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규모를 이제 FCL이나 이제 TCL 뭐 이렇게 LCL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 제가 이제 CBM 단위로 뭐 이렇게 수입을 하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10개를 소싱을 해도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때문에 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냐면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게 나머지 7가지를 상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개도 5개에서 10개씩밖에 소싱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원가에 던지면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네. 그러면 내가 잘 팔리는 쪽으로 상품군을 계속 그 세팅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래요. 하루에 하나라도 팔리는 제품. 그러니까 셀러들이 5천 명, 만 명이 내 제품을 내려받았다면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릴 확률이 더 적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라도 팔리는 제품이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계속 상품을 리뉴얼하고 안 팔리는 거 정리하고 잘 팔리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이 상품을 이제 세팅을 1년 정도 하면 하루에 하나라도 팔리는 제품 100개씩만 한번 구축을 해봐라.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100개는 팔린다. 하루에 100개가 팔리면 수익률은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싶으면 1년은 돌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꾸준히 할 사람들만 마스터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외에 위탁 판매로 잘 파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도 계속 해드리니까, 상담 신청 남기시면 돼요. 아직 상담 링크 안 드리죠? 끝까지 들어야 드릴 겁니다. 네. 네. 상담 신청 많이 남기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공 확률이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1,000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4년 됐는데 상품 1,000가지를 갖고 계신 셀러가 있어요. 매출이 평균 한 달에 1억에서 2억이 꾸준히 나와요. 그런 크루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클래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무료로 제가 이 방향성을 알려드렸고, 이제 온라인 쇼핑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고, 근데 내가 혼자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좀 상담을 받고 싶고, 이제 또 이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마스터 클래스는, 5명의 전문가가 같이 해요. 보통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강의들이나 줌에서 그 유튜브 강의들을 보면 대부분 1인 강사들이거나 보조 강사 한 명까지만 두고 운영을 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인원을 많이 모으고 줌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유통 전문가를 키우는 거는 사람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못하고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명의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착순 10명만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7월 29일 날은 그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8월 8일 날은 부산에서 진행하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전문가들이 누구냐 보시면 그 아마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강사들의 퀄리티일 거예요. 김현철 대표는 연매출 30억 하는 그 도매몰 대표예요. 모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비용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혜진 마스터 같은 경우도, 정혜진 대표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3년 연속 독서대 부분 1위를 한, 위탁 판매에서는 전설적인 셀러예요. 월 매출 1억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탁 판매로. 그 정혜진 대표도 강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 어윤재 마스터도 강의를 해주고 있고, 황지연 마스터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상세 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 교육을 해주고 있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류유통 전문가로서 강의를 전반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없는 강의를 만들었어요. 왜? 제가 돈 벌 생각이면 제가 여러분들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뭐 이랬겠죠. 근데 유통업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두 명의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매몰의 대표,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여러분들을 같이 케어를 해주는 도매몰의 대표부터 해서 소매 판매까지 골고루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컨설팅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주는 그런 강의를 제가 오픈을 한 거죠. 만든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미쳤다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강의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는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고 개별 피드백을 해드리고 실전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똑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기획, 실전 과정 피드백을 통해서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시너지를 나는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이 커리큘럼이 아니더라도 상담 신청을 남기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 이제 사진에 보이는 여기가 스타일돔의 사무실이에요. 여기 스타일돔의 사무실. 이 스타일돔의 네. 네. 여기가 스타일돔의 사무실인데, 지금 그 옆에 이게 사무실이고, 여기가 지금 창고인데, 이 창고에서 30억 매출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가서 보시면, 제품이 엄청나게, 마스터 클래스 들으시고 싶으시면, 일단 상담 신청 남겨보세요. 그래서, 이광재 대표님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대표님도 저희를 평가하지만 저희도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역량 평가하고 이제 선착순 10명이니까 이제 그 이렇게 한번 배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상담 신청을 남겨보세요. 네.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신청 링크 드릴게요. 제가 신청 링크 지금 상담 신청 링크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컨설팅 이거 무료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신청만 남기세요. 제가 신청서 지금 드릴게요. 링크. 구매에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 제가 이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12번째, 15번째, 18번째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그리고 상담 신청 남기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기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남기는 건 아니고요. 네. 상담 신청 남기세요. 지금 네, 구글 폼 드렸으니까 상담 신청 남기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13년 경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500명이 넘는 파워샵을 만들고 컨설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를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어떤 친구가 네이버에서 지금처럼 변화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50만 개 올리게 해줬다가 5만 개로 줄였을 때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 매출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노트북 갖고 오셔야 됩니다. 노트북 열어가지고 당신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쇼핑몰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더니 보고 뭐를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키워드 알고리즘 하나만 수정해도 됐어요. 키워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워드를 만드는 방법을 코칭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여태까지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당신이 상품을 500개를 올려도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고, 당신은 그 500개를 올리면서 네이버에서 받는 페널티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코칭을 해주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 지금 이제 그 6년 정도 됐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샵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샵 두 개라는 건 아까 그 소년의 예시를 들면 그게 이제 빅파워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장사꾼 기질이 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어머님이 장사를 오래 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센스는 있더라고요. 물건을 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빅파워샵이라고 하면 평균 순이익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의 매출에 500건의 판매 실적을 달성을 해야 네이버의 파워샵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평균 순이익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30% 마진율에.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두 개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그만 실수만 바로잡아줘도 성공을 해요. 근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잡아줄 게 없어요. 그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 뭐 사업자 내고 통신 판매 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바빠서 매출을 올리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클래스의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컨설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고 그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했던 그런 강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경기도 하남에 제가 본사가 있는데 이 경기도 하남에 2층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했을 때 저희 지금 6층에 저희 교육센터에서 했을 때 가산에서 교육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그 저희 클래스를 운영을 했던 제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평들, 이게 다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네요. 저한테, 그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좋은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매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도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광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상담 신청하신 거 잘 그 정리해서 황 이사가 네,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저는 셀러로서 저도 성공하는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나로 10월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13년 전에. 네. 어, 그 그런데 현실은 뭐였냐면 상품 등록의 노가다였어요.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 등록입니다. 저는 상품 등록을 열심히 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량 등록, 자율주행을 꿈꾸면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도 만들었었고요. 근데 대량 등록만으로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는 그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 시켜야 되고, 어, 내 제품을, 내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판매를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거였고요. 뭐, 이런 성공 사례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그 쇼핑몰의 시작은 크기가 아니라 시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부딪히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 믿고, 이제 도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또 신뢰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오시면 레벨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아시는 게 많더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사업자로 위탁 판매, 구매 대행 같이 하셔도 되고요. 도매도 같이 하셔도 돼요. 했더니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강의를 들었더니요. 위탁 판매업자는요, 구매 대행하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13년 경력자예요. 그리고 지금 나누리 코리아, 나누리 로지스틱스 운영자예요. 어, 근데,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했더니 강의를 들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강의를 하신 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신고만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 상품과 구매 대행 상품은 세율이 다릅니다. 위탁 판매는 1억 매출이면 1억 매출에 8천만 원이 매입 금액이면 1억 매출에 8천만 원 매입입니다. 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구매 대행 업자는 1억의 매입이 있고 8천만 원이 그러니까 1억의 매출이 있고 8천만 원이 매입입니다. 라고 하면 2천만 원만 매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하는 기준 세율이 다른 거지, 요율이 다르고 세율이 다른 거지, 한 사업자가 두 개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 하나로 위탁 판매해도 되고, 구매 대행해도 되고, 사입 판매도 해도 됩니다. 라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그 정보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의심부터 하신 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먼저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너무 굳건한 거죠. 저는 그래요.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른 데서 강의료 1,000만 원, 2천만 원씩 쓰시고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행착오 겪지 말고 올바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니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좋아요. 언제나 물어보세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